어급 주제 하나. 불이익 변경 금지. 1번 불이익 변경 금지 소송 비용 부담과 불이익 변경 금지 2021 기출. 쟁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새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이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간만 항소했어요. 제1심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이 소송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새로 판결했어요.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될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이게 2021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형사 판결의 형에 관한 거예요.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은 형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항소심이 새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해도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기억고리. 소송 비용 부담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 안 돼요. 형에만 적용돼요. 이번 불이익 변경 금지 재심과 불이익 변경 금지 2021 기출. 쟁점은 재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에게 경합범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됐어요. 그중 일부에 대해 재심이 개시됐어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어요.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재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이 개시됐으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기억고리. 재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되어 원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요. 3번 불이익 변경 금지 검사 항소와 불이익 변경 금지 2022 기출. 쟁점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검사 모두 항소했어요. 검사가 항소의 유서를 채때 내지 않아서 검사 항소가 기각됐어요. 피고인 갑의 항소만 남았어요. 이제 항소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의 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이게 2022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검사의 항소가 항소의 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검사 항소의 효력이 소멸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기억고리. 검사 항소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동일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돼요. 어급 주제 2. 구속제도. 4번 구속제도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 2023만 2024 기출.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독립된 구속사유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검사가 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유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만 적었어요. 주거 부정이나 도망 염려는 없어요. 구속이 가능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70 조제 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동법 제70 조제 1항에서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이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에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적 고려사항이에요. 주거 부정, 도망 염려 등 기존 구속사유가 없으면 이것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어요. 기억고리.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독립 구속사유 아니에요. 고려사항이에요. 5번 구속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국선 변호인 2024 기출. 쟁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없을 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의 효력이 언제까지 미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의리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어요. 변호인이 없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어요.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유지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데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권으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영장이 기각되면 국선 변호인 선정도 함께 소멸해요. 기억고리. 구속 전 신문 국선 변호인 영장 기각되면 소멸. 그 외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6번 구속제도 구속영장으로 피의자 조사실 구인 2021만 2024 기출. 쟁점은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으로 구인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갑이 조사받기 싫어요 라며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했어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갑을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이게 2021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은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출석까지 포함해요. 기억고리. 구속된 피의자 조사실 출석 거부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해요. 어급 주제 셋.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 7번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 사인의 위법수 집증거 2021만 2024 기출. 쟁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을이 갑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갑의 범죄 증거를 가져왔어요. 명백히 위법한 수집이에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한 거예요. 이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돼요. 그런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는 달라요.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요. 무조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고리. 사인 위법수 집증거 자동 배제 아니에요. 공익과 보호이익 비교 형량이에요. 8번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 2차적 증거 2022 기출.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로 얻은 2차 증거도 배제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자백을 파단했어요. 그 자백을 바탕으로 증거물을 찾아냈어요. 1차 증거인 자백은 위법이에요. 2차 증거인 증거물도 쓸 수 없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돼요. 독수독과 이론이에요. 기억고리. 위법수집 1차 증거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돼요. 9번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 예외 인정 증명 책임 2021 기출. 쟁점은 위법수 집증거 배제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검사가 법정에서 예외적 사정이 있어서 이 증거는 써도 돼요 라고 주장했어요. 그 예외적 사정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배제 원칙이 기본이고 예외가 인정되려면 예외 사정을 주장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해요. 피고인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기억고리. 위법수 집증거 예외 사정 검사가 증명해야 해요. 어급 주제 넷. 공소기각 면소. 10번 공소기각 성명 모형과 공소기각 2020 기출. 쟁점은 을이 갑의 이름을 사칭해서 기소됐을 때 갑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을이 수사 과정에서 갑의 이름을 사칭했어요. 갑 이름으로 약식 명령이 발부됐어요. 갑이 영문도 모르고 약식 명령을 받았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할까요? 실제 2020년 기출 지문이에요. 이 수사 과정에서 얘의 성명을 모용하여 에게 약식 명령이 송달되자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이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할까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해요. 갑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자체가 없었어요. 을의 사건인데 갑 이름으로 기소된 거예요. 이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예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해요. 기억고리. 성명 모형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공소 자체가 무효예요. 11번 면소 공소시효 완성 후 판결 2020 기출. 쟁점은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재판 중 완성되면 어떤 판결을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기소됐어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이때 어떤 판결을 해야 할까요? 무죄일까요? 면소일까요? 공소 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공소시효 완성 면소 판결이에요. 무죄가 아니에요. 면소는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무죄면소 공소기각을 구별해야 해요. 무죄 범죄 성립 안됨, 면소 소송 조건 결여, 공소시효 완성, 사면 법령 개폐 등. 공소기각 공소제기 절차 위법, 기억고리. 공소시효 완성 면소 판결, 무죄 아니에요. 어급 주제 타석, 간이공판 절차. 12번 간이공판 절차 개시요건 2020만 2021 기출.
쟁점은 간이 공판 절차를 개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했어요.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갑이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됐어요.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2020년, 2021년 기출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할게요. 간이 공판 절차 개시 요건은 이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해야 해요.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걸로는 부족해요. 공판정에서 직접 자백해야 해요.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 측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그런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간주가 깨져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기억구리. 간이 공판 절차 동의 간주 이의 제기하면 깨져요. 이해 못한다는 게 함정이에요. 13번 간이 공판 절차 피의자 신분 자백과 간이 공판 절차 2020 기출. 쟁점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했어요. 나중에 기소됐어요.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0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를 명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해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간이 공판 절차 요건이 아니에요. 공판정 자백이 핵심이에요. 기억구리. 수사기관 자백 간이 공판 절차 캐시 안 돼요. 공판정 자백이어야 해요. 어급 주제 6. 국민참여재판. 14번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누락에 하자 시효 2022만 2024 기출. 쟁점은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 안 한 하자가 항소심에서 치유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제1심 법원이 갑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통상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항소심에서 갑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 시간을 줬어요. 갑이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요. 제1심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요. 하자가 치유됐을까요? 실제 2022년,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가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돼요.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주어지고 피고인이 명백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면 하자가 치유돼요. 기억구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누락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 피고인 명백한 의사표시 하자 치유 가능해요. 15번 국민참여재판 간이 공판 절차 적용 2024 기출.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어요.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 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 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요.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 특성상 간이 공판 절차의 증거조사 간소화와 맞지 않아요. 기억구리.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자백 간이 공판 절차 적용 안 돼요. 어급 주제 7. 공소시효. 16번 공소시효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 체류 2021만 2024 기출. 쟁점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계속 머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외국에 있었어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어요. 공소시효가 정지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이게 2024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한정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2021년 기출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확인됐어요. 기억구리. 국외 범죄 후 국외 체류 시효 정지 포함돼요. 국내 도피만 해당한다는 게 함정이에요. 17번 공소시효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 2021 기출. 쟁점은 공범 중 한 명에게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가 정식 재판 청구권이 회복됐을 때 다른 공범의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을이 공범이에요. 갑에게 약식 명령이 확정됐어요. 나중에 갑의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의뢰 공소시효는 정지됐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지문이에요.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 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약식 명령 확정 후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어도 그 사이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해요. 시효 정지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 발생해요. 기억구리 공범 약식 명령 확정 후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그 사이 다른 공범 시효 계속 진행해요. 어급 주제 8. 증인신문 증언 거부권 18번 증인신문 절도범과 작물범의 증인 지위 2024 기출 쟁점은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범이 서로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절도범과 을작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갑과 을은 공범이 아니에요. 갑이 을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언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4년 기출지문이에요.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맞아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아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절도범과 작물범은 공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 사건에서 증인 지위를 가져요. 기억구리 절도범과 작물범 공범 아니에요. 서로 증인될 수 있어요. 19번 증언 거부권 증언에 의해 비로소 범죄 성립하는 경우 2023 기출 쟁점은 증언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을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을이 어떤 증언을 하면 그 증언 자체가 위증죄가 될 수 있어요. 또는 그 증언으로 인해 을에게 새로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을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될까요? 실제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해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이게 2023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증언 자체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 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 소추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증언 거부권이 인정돼요. 기억구리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 성립 증언 거부권 대상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범죄만 해당해요. 어급 주제 9. 재정신청 20번 재정신청 내사 종결 처분의 대상 여부 2023 기출 쟁점은 내사 종결 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을이 갑의 범죄를 신고했어요. 경찰이 정식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만 하다가 종결했어요. 을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에요. 입건 전 내사 종결 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식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기억구리 내사 종결 처분 재정신청 대상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만 대상이에요. 21번 재정신청 결정기간과 피의자 통지 2023 기출 쟁점은 재정신청서 송부 후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결정기간이 얼마인지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재정신청서가 법원에 송부됐어요. 법원이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할까요? 또 얼마 안에 결정해야 할까요? 실제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 틀려요. 피의자 통지 기간이 틀렸어요. 7일이 아니라 10일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10일 이내라고 규정돼 있어요. 결정 기간 3개월은 맞는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3개월 이내라고 규정돼 있어요. 기억구리 재정신청 피의자 통지 10일이에요. 7일이 함정이에요. 결정 기간은 3개월이에요. 시험장에서 쓸 함정 패턴 어급 추가 패턴 하나 소송비용 불이익 변경 함정 소송비용 부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안 돼요. 형에만 적용돼요. 패턴 2 검사 항소 이유서 미제출 기각 함정 검사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동일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돼요. 기각돼도 배제된다가 틀린 보기예요. 패턴 셋 구속사유 독립성 함정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은 독립 구속사유 아니에요. 고려사항이에요. 패턴 넷 구속 피의자 조사실 거부 함정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 가능해요. 구인할 수 없다가 틀린 보기예요. 패턴 타석 사인 위법 수집 증거 함정 사인 위법 수집 증거는 자동 배제 아니에요. 공익보호이익 비교 형량이에요. 패턴 6 간이 공판 절차 이해 함정 동해 간주되지만 이해 제기하면 깨져요. 이해 못한다가 틀린 보기예요. 패턴 7 수사기관 자백 간이 공판 절차 함정 수사기관 자백으로는 간이 공판 절차 캐시 안 돼요. 공판정 자백이어야 해요. 패턴 8 국외 체류 공소시효 함정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 체류도 시효 정지 포함돼요. 국내 도피만 해당이 틀린 목이에요. 패턴 9. 내사 종결 재정 신청 함정. 내사 종결 처분은 재정 신청 대상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만 대상이에요. 패턴 10. 재정 신청 기간 함정. 피의자 통지 10일, 결정 기간 3개월이에요. 7일이 함정이에요. 결정 기간 3개월은 맞아요. 패턴 11. 절도범 작물범 증인 함정.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서로 증인 가능해요. 절도범과 작물범은 공범 아니에요. 패턴 12. 증언 거부권 비로소 범죄 함정.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 거부권 대상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소추 염려만 해당해요. 끝. 반복 청취를 추천해요. 2회차부터 훨씬 빠르게 들려요. 어급 9개 주제 총 21개 문제 수록.